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 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1년 3월 5주차 집값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3월 5주 3월 29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매매 가격은 0.24%가 상승하고 전세 가격은 0.14%가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유지했는데요. 치솟기만 하던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5개월 만에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집값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금리 인상 및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까지 늘어나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가격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의 매매 가격은 0.38% 올라 전월 0.51%보다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서울 집값은 작년 10월 0.16%에서 11월에는 0.17%로 오름폭을 키운 뒤 12월에는 0.26%, 올해 1월에는 0.40%, 2월에는 0.51%로 매달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지난달 5개월 만에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단지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집값이 올랐으나 이사 대책에 따른 공급 기대감에 금리 및 공시가격 인상 그리고 보유세 부담 등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1위는 인천 연수구 0.98% 상승했습니다. 지난주보다 0.13%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고요. 2위는 시흥시 0.92% 상승, 3위는 안산시 단원구가 0.90% 상승, 지난주보다 0.06%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4위는 안산시 상록구 0.88%가 상승했고요. 5위는 의왕시 0.85%가 상승했습니다. 역시 수도권 지역에서 교통 및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수도권에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서울의 인구가 경기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흥시 0.92%는 교통 및 주거환경 기대감 등으로 안산시 0.89%, 특히 안산시 단원구 0.90%, 상록구 0.88%는 역시 교통 및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의왕시 0.85%는 내손동과 오전동, 포일동 위주로, 오산시 0.56%는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부천시 0.44%는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중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0.24%가 상승했는데요.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 0.29에서 이번주 0.28, 서울은 지난주 0.06에서 이번주 0.05% 상승폭이 축소되었고요. 지방은 지난주 0.19, 이번주도 0.19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5대 광역시는 역시 지난주 0.23, 이번주도 0.23, 8개도 지난주 0.16, 이번주 0.17, 세종 지난주 0.19, 이번주는 0.17%로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0.48, 경기가 0.36, 대전 0.31, 대구 0.30, 충남 0.25, 충북 0.24, 강원 0.23, 제주 0.22, 부산 0.21, 세종 0.17, 경북 0.17% 등은 상승을 했습니다. 수도권은 이번 주 0.28%가 상승했고요. 서울은 0.05% 상승, 인천은 0.48% 상승, 경기는 0.36%가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06%에서 이번 주 0.05%가 되었는데요. 역시 보유세 부담 및 시중 금리 상승, 공급 확대 전망 등으로 30대 이하 위주로 전반적인 매수세가 감소를 보이면서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강북 지역입니다. 14개구인데요. 0.04%가 상승했습니다. 노원구 0.08%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상계동과 월계동 재건축 위주로, 광진구 0.05%는 개발 호재가 있는 구이동과 광장동 위주로, 도봉구 0.05%는 창동 역세권과 방학동 구축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강남 11개구는 이번 주 0.06%가 상승했는데요. 강남 4구입니다. 송파구 0.09%는 방이동과 송파동 위주로, 강남구 0.08%는 압구정동과 개포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요. 서초구 0.07%는 재건축 중심으로, 강동구 0.04%는 명일동과 암사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강남 4구 이외의 지역입니다. 양천구 0.09%는 목동 위주로, 동작구 0.07%는 노량진동, 상도동 신축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인천 지역입니다. 0.46%에서 0.48%가 되었습니다. 연수구 0.98%는 송도동과 교통 개선 기대감 있는 연수동, 동춘동 위주로, 부평구 0.43%는 주거환경 및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부계동과 삼산동 위주로, 서구 0.43%는 교통호재가 있는 검단 신도시 및 인근 마전동과 불록지구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대전은 0.31%가 상승했는데 서구 0.35%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둔산동과 월평동 및 관조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중구 0.32%는 재건축 기대감 있는 오리동과 태평동 위주로, 대덕구 0.30%는 세종 접근성이 양호한 석복동 및 개발 호재 영향이 있는 신대동 등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대구는 0.30%가 상승했어요. 달성군 0.47%는 농공업과 육아업, 현풍업, 중저가 단지 위주로, 북구 0.32%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칠선동과 심산동 위주로, 중구 0.28%는 재개발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등으로, 수성구 0.27%는 수성동 및 CG지구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주 0.19, 이번 주는 0.17로 상승폭이 축소되었는데요. 공시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행복도시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이축 보이는 가운데 조천읍 중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3.29 대책인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까지 아우르는 규제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대출 규제가 심한 아파트 대신에 아파텔 매수를 고려하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토지, 그리고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부동산 전반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가계부채가 무려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잔액이 1726조 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라든가 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을 더한 포괄적 가계빚을 말합니다. 국내 가계빚이 사상 최대라는 점도 걱정하게 되지만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입니다. 이렇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세가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신흥국에서는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시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가 큰 내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금융당국은 4월중 세부 시행 방안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다 보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아파트의 주된 수요층인 신혼부부 등 젊은 무주택자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청약대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 아파트 특별 공급을 노리려는 신혼부부의 선호가 높았습니다. 전월세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향후 청약 당첨도 노릴 수 있는 주거 사다리였던 셈입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전 아파트 매수를 서두르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20, 30대와 신혼부부 등 실거주 수요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용도별 또한 소득별 또한 연령별로 LTV입니다. 담보대출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맞춤형 정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